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6년 5월 기준 18.1%에 달하는 등 노인의 사회활동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노인복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전라북도에 대해 환경복지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 예산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노인복지 예산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복지위는 13일 전북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노인복지 예산을 포함한 사회보장 사업의 정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북도는 사회보장 사업 98개를 정비하고 52억 5,1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환경복지위는 삭감 예산 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 3천여만 원에 달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 및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등 확대돼야 할 예산들이 삭감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확대되어야 할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북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또 사회보장 사업 정비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 결과에 대해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의정부에서 열린 현장 토론회에 이어 지난 12일 전북도청에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12일 전북도청에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지방자치협의회는 각 시군 자치회 의장 인원들과 함께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의회 활성화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심대평 위원장은 지금 이 시대야말로 중앙과 지방이 국가발전을 위해 상생하고 지방 분권 확대를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방 권력의 균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방의회 활성화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고 또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가장 중요한 자치 입법권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에 따라 자치 현장의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자치 현장 토론회를 열어왔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지난 1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의 청소년 홈스테이단이 전라북도 순창을 방문했습니다. 순창 남재중학교와 교류를 맺은 대만 홈스테이단은 순창에서 한국의 전통 발효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은 단순 한국 방문을 넘어서 한국 문화 체험 등 한국의 맛과 멋을 몸소 경험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대만의 청소년 홈스테이단이 3일간의 일정으로 고추장, 복분자, 블루베리 등의 특산품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전라북도 순창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대만 까오숑시 남재중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 20여 명으로 학교체험, 고추장 민속마을 및 장류박물관 견학, 옹기 만들기 체험 등 순창의 전통문화를 만끽했습니다. 또 순창군은 방한 대만 까오숑시 남재중학교 홈스테이단 순창 방문 환영식을 통해 이번 대만 홈스테이단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홈스테이에 참여한 진가이 학생은 순창에서의 홈스테이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대만에 돌아가서 대만 친구들에게 아름답고 즐거웠던 이곳에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순창을 방문한 대만 남재중학교는 대만 해양교통의 허브인 까오숑시에 위치한 학교로
지난 2014년부터 순창군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순창군 학생들이 대만의 남제중학교를 방문해 대만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여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효율 및 전기 설비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우선 2,600가구의 난방 효율을 높이는 공사와 노후 불량 전기 설비 보수를 실시해 에너지 빈곤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광역시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손잡고 관내 저소득층의 전기설비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1일 남동구 행복지역 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이용시설 전기설비 개선 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호 보수, 단열재 시공,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을 높이고 불량 전기 설비까지 통합해 개선합니다. 특히 이날 착공식이 열린 지역 아동센터는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초등학생, 장애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 어린이 보육시설로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후된 전기 설비 환경까지 개선해 줌으로써 재해 사고를 예방하는 공익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복지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가 약 4개월간에 걸쳐 11개 정책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2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한국탄소밸리 허브 시스템 구축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탄소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정책 의제로 정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탄소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 탄소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분과별 11개 정책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전북도는 12일 도청에서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탄소정책분과, 탄소융복합 분과 등 총 4개 분과에서 도출해낸 실현 가능성 높은 주요 정책과제 발굴과 국가정책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탄소정책 분과는 탄소복합재 산업 허브 기반 마련을 위한 코리아 카본밸리 허브 시스템 구축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탄소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정책 아젠다로 정했습니다. 또 탄소융복합 분과는 4대 전략산업을 통한 탄소소재 융복합 실용화 전략기제 구축을 위해 탄소소재, 부품, 성형의 밸류체인 형성과 탄소산업 가이드라인 제정 및 선도기업을 뛰어넘는 탄소산업 대표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시스타 기업 육성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 나노 소재 분과에서는 탄소 나노 소재 실용화 신뢰성 지원센터 구축 및 역할 극대화 등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과 소재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이영규 정무부 지사는 탄소법 제정으로 국가는 의무적으로 탄소 소재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정부에 제공해 최대한 국가정책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지난 1년간 관람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적의 관리와 정비가 미진해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1년간 관람객이 크게 늘었으나 세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 후 지난 1년간 총 관람객 42만 2,823명이 찾았으며 이는 등재 이전에 1년간 33만 6,180명과 비교해 8만 6,644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등재 이후 방문객 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유적의 관리와 정비가 미진해 방안 마련이 절실하며 더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1년을 넘은 시점에 보존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ren 김성지입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